자, 질문 들어갈 때 11번 4번부터 할게요. But Bologna's most influential contribution towards cuisine, more famous even than Bologna, is La Guerra Bolognese, the classic Italian meat sauce라고 나와 있는데 음식의 진심인 사람의 글이에요. 일단 단어 좀 볼게요. 볼로냐가 두 개가 나오는데 대문자로 시작하면 고유명사로 써 이탈리아 동북부 도시인 볼로냐를 말해요. 근데 이거를 소문자로 쓰면 볼로냐 소세지, 소고기나 돼지고기로 만든 소세지를 말해요. 퀴즈니라고 하면은 뭐예요? 음식 맞아요. 자, 그래서 한번 볼게요. 세계 음식에 그 볼로냐에 가장 영향력 있었던 공원이라는 거는 그리고 심지어 볼로냐보다 더 유명한 것은 바로 전통적인 어떤 이탈리안 미트 소스인 라구알라 머시기다 이 말이야. 이게 어디에 들어갈까라는 말입니다. 덫이 있어요. 덫. 자, if a single location epitomizes the region's love of food, it is the city of Bologna, the birthplace of the notoriously fatty luncheon meat라고 나와 있습니다. 난 평생 여기 갈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자, epitomize라고 하면은 무슨 뜻이야? 전형적으로 보여주다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이 모를 만한 거는 notorious, 악명 깊은 런천 미트라고 하면은 심지어 이거 팔죠? 마트에서 런천 미트로 팔잖아. 스팸이요, 쉽게 말해서. 좀 적어줄게요. 스팸이다. 이거는 가지고 말해요. 자, 만약 단 하나의 장소가 그 지역의 지방에 대한 사랑을 전형적으로 보여준다면 그건 바로 볼로냐의 도시일 것이다. 이 말이야. 그것은 곧 어디냐면은 그렇게 악명 높게 기름진 그런 런천 미트의 탄생지이다. 라는 말이야. 자, 그래서 locals call it 모타다라. 모짜렐라 아니고 모타다라. And unlike America's Bologna, this version is dotted with a little cute of white back이라고 나와 있어. 그래서 이거는 그냥 설명보다 저 얘가 그림이 더 나을 것 같아서 이렇게 삽입해줬어. 자, 보자. 그 지역 사람들은 그거를 모타델라라고 불러요. 모타델라라는 이탈리아의 큰 소세지인데 자세히 보시면 미국의 볼로냐와는 다르게 이 버전은 하얀색 지방의 작은 네모난 큐브 이거로 점지어져 있더라 이 말이야. 알았어? 자, 그래서 the city of Bologna has its own version of the beer cutlet, which takes the standard breaded and fried cutlet and covers it with ham and melted cheese brick. 자, 그래서 커틀릿은 뭐냐면 쉽게 말해 우리나라는 돈가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근데 이거 식당에서 되게 고급진 식당에서 무슨 뭐 일식 아니면 양식 해가지고 무슨 뭐 비프 커틀릿 뭐 아니면은 뭐 피쉬 커틀릿 해가지고 막 하잖아. 그 주문 메뉴에 있잖아요. 무슨 쉽게 말해 생선가스, 돈가스
이거를 쓰면 고급져 보이죠? 그 커틀릿이 뭔지를 알면 똑같은 말이라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bread이라고 하면은 얘네들 참 이게 영어를 이래저래 돌려서 많이 쓰죠. 빵가루 묻히는 뜻이 별거 아니에요. bread가 빵이니까. 그 다음에 밀이라고 하면은 송아지 고기를 말한대요. 그러면 보자. 아니 일단 써요. 이 생각해 어제는 해석 패스를 안 보겠지. 아니 실수가 아니었어. 어? 그거 대답 못 하잖아. 진짜 진짜. 참 힘들으시고. 아싸리 그냥 끊고 다 쓰고 바로바로 나가는 게 낫겠네. 약간 끊고. 그 인생에 한 번도 아니고 매일같이. 자, 볼로냐 도시는 송아지 돈가스예요. 그러니까 송아지 돈가스. 돈이 돈가스라고 그래. 다음 송아지 가스에 그 자체의 버전을 가지고 있대. 그런데 그거는 평범한, 그러니까 표준적인, 평범한 정도 생각하면 되니까 표준적으로 빵가루 묻힌 다음에 그 다음에 튀긴 그 버전의 그 돈가스를 취한대. 아, 돈가스를 가지고 그 다음에 그거를 햄과 녹인 치즈로 덮는데. 돈가스, 그러니까 위에다가 치즈와 햄이 있는 거죠. 근데, 자, 볼로냐 도시에서는 it is not unusual to go out for a grilled mussel 라고 나와 있는데, 자, 그러니까 이 음식을, 이러한 음식을 먹기 위해서 외출하는 것이 그렇게 흔하지 않은 일은 아니다. 흔하다 이 말이야. 자, 이거는 어떤 음식이야? 무슨 음식이냐면 모든 그 각각의 코스가 디저트까지 포함해서 전부 다 튀긴 음식인 거지. 와우, 소름 끼치는 거 읽어볼게요. 튀긴 양고기, 튀긴 치킨, 튀긴 소세지, 아까 겁나 큰 소세지. 소세지를 왜 튀겨? 자, 그 다음에 튀긴, 자, 이거에서 달콤한 빵에서 튀긴 빵 이러지 마세요. 자, 스위트 브레드라고 하면은 도대체 왜 저딴 식으로 지었는지 나도 모르겠는데 이게 어원이 아무튼 그 번역하는 과정에서 뭐가 뭐 잘못돼갖고 저렇게 했다고 하는데 아무튼 좀 회사 미친 놈들 아니야. 야, 어린 양과 송아지 그 비싼 소를 애기들을 죽여갖고 췌장을 먹는다. 그러면서 튀긴 치즈. 그 다음에 튀긴 모짜렐라 치즈 볼이요. 와우. 자, 그 다음에 튀긴 애호박. 그나마 이거 하나 먹겠다 나는. 자, 그 다음에 튀긴 커스터드. 커스터드는 크림 아니? 크림을 뭘 또 튀기고 앉았냐고. 그러니까 이거를 먹는 거야. 이게 디저트인 거지? 어떻게 이거 다 먹을 수 있냐 이 말이야. 와우. 하는 그러한 식사래요. 저긴 갈 일 없어. 자, 그래서 despite what many non-Italians may believe, uh, it does not contain any garlic or tomatoes or bundles of fresh vegetables and herbs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많은 이탈리아 사람들이 아닌, 그러니까 이탈리아인이 아닌 사람들이 믿는 것에도 불구하고, 그것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어떤 갈릭 소스나, 그러니까 마늘이나 토마토나 아니면은 아주 많은 그런 신선한 야채나 허브를 아무것도 포함하고 있지 않대요. 됐지? 그 다음에 그것의 주된 그 성분은 있잖아. 판차타. 뭐냐면, cured for belly야. cured라고 하면은, 아까 썼겠지만, 이게, 그러니까 치료하다의 의미가 있잖아. 치료하다, 보존하다의 의미에서 소금의 절이라는 뜻이 있어. 그러니까 소금의 절인, 그 돼지고기 뱃살이래. 삼겹살 같은 거. 그러니까 절인 삼겹살? 그 다음에 ground beef라고 나와 있죠. ground는 grind의 과거 분사형이에요. 자, 그래서 소고기 간 거. 이거는 좀 합리적이죠. 그다음 beef stock. 여기서 소고기 스톡은 육수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작은 양의 토마토 페이스트하고 그 다음에 전지유요. 이거요. 지방을 갖다 그냥 들이마시고 있는 건데. 자, 아무튼 중요한 건 정답을 찾아야 되는데 이게 왜 정답이 3번일지를 모르겠다고 했잖아. 지금 볼로냐보다 더 유명한 거는 미트 소스이다. 하지만 가장 전 세계에 더 유명한 거는 미트 소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많은 이탈리아가 아닌 사람들이 믿는 것에도 불구하고 때문이야. 미트 소스 하면 보통 이런 거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라고 해서 지금 저거 다음에 4번이 나와야 되는데 그래도 이해가 안 가요? 근데 여기서 요거에서 지금 그러니까 이시 네가 요거라고 생각을 했으면 헷갈릴 만한데 야 이거는 여기에 토마토하고 마늘이 들어갈 만한 게 있냐? 아, 마늘도 튀기겠지 저기는. 그치 토마토도 튀길 거고 야 커스터드 크림도 튀기고 있는데 지금 그니까 아마 그랬으면 헷갈릴 수 있는데 저게 그냥 튀긴 음식이고요. 보통 민트 소스 하면 토마토 정도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서 그치? 그리고 야 민트 소스에 보통 야채나 이런 거 허브나 이런 거 들어가야 되는 이 시계들은 그냥 지방만 갖다가 쳐 해가지고 막 만들었다 이거죠. 느끼해. 지문이 느끼하네요. 이해 가시죠? 자, 여기서 근데 너가 좀 기억을 해줘야 되는 건, 전치사 디스파이트의 목적어로 불완전한 명사절이 what이 이끄는 절이 쓰이는구나. 정도는 좀, 눈으로 알고 지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큼한 거, 레몬 주스 이런 거. 자, 상큼한 걸로 갈게요. 질문 들어갔던 거 하고, 우리는 다시 빈칸으로 갈게요. 한 번부터 하면 됩니다. 그죠? 이거 꽤 좀 어려웠는데 단어 문제 한번 가볼게요. 자, practice라고 하면은 방식이나 활용이라는 뜻인데 practice이라고 하면은 저거는 영어사전 치면 안 나와. practice. 그래서 뭐야 이거 하는데 그냥 이거에 파생형 만들어낸 형용사형이라고. 그래서 본문에서 이 단어 두 개가 다 나오죠. practice와 practice. 그렇죠? 그다음에 첫 번째 거 be deemed to 동사원이야. 뭐뭐인 것으로 간주되라 여겨지다. deem이 뭐뭐라고 여기다. 라는 뜻이어서 이거 deemed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D-O-O-L 걔는 뭐뭐하는 운명이죠. 자, 읽어볼게요. In practical terms, sound is deemed to be music according to any personal, social and cultural functions it serves. 라고 나와 있어. 자, 뭔가 응용적인 관점에서, 뭔가를 실천하는 관점에서, 응용이 좀 더 맞을 것 같아요. 자, 뭔가 응용하는 관점에서 보자면, 소리라는 건
어떤 개인적인, 사회적인, 문화적인 그런 기능에 따라서 뭐가 어떤 기능? 그 소리가 제공하는 그러니까 소리가 무슨 하는 역할, 하는 기능, 소리가 하는 기능, 그치? 그러니까 소리가 하는 개인적이고도 사회적이고도 문화적인 기능에 따라서 음악이라고 여겨진대. 음. 그래서 난 요거는 그냥 버리는 뭔 말인지 모르겠어. 몰라도 될 것 같거든. 소리라는 건, 근데 읽어볼게. 음악적일 수 있어. 뭐, not simply니까, not just, not only 개예요. 그죠? 뭐 때문이 아니라. 그것들에, 자, 소닉이라고 하면 음악은, 소리, 되게 유명한 소니 저 회사 있잖아. 걔네 자체가 음파의 소리라는 말이야. 그래서 그 소리에 그러니까 음파적인 어떤 특성 때문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것들에게 부여하는 기능 때문에 음악적이라고 여겨진다. 그치? 특정한 사회문화적 상황에서. 그렇겠죠? 까지 하고 한번 예시를 들어볼까? 너 이거 하면 뭐가 생각나? 몰라? 자, 우리나라가 아니면 우리나라 사람이 알아도 건 나이가 어려서 그래.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면 이거는 베토벤의 엘리제르였나? 그거였을 거야. 그 노래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차 쿠지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거든. 쿠지나는 차에서 이 소리가 왜 났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나도 났던 것 같아. 됐어? 그래서 이건 음악적이라고 여겨진다. 근데 원시부족한테 저기 무슨 마오리족 이런 사람들한테 이거 들어주는 게 뭐야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그치? 그리고 잘 생각해봐. 마오리족이 하는 그리고 우리 어머니께서 전통 춤을 추셔가지고 그 할아버지가 곡하는 노래 있어. 그 장구라고 막 하는 그 노래에다가 맨날 전통춤을 추신다. 진짜 돌아버리는 그 소리. 근데 진짜 우리나라에 그 구슬픈 그런 노래들 있잖아. 그리고 저기 뭐 마오리족이 하는 부족들이 막 축제할 때 하는 그런 울부짖음이 그 문화의 사람한테는 우리나라 사람의 뭐 한이 서려 있고 어쩌고저쩌고 하겠지만 새벽에 가끔씩 듣는 나한테는 귀신 싱하라 까먹는 소리가 있는 거야. 안 듣고 싶은 소리. 그건 소음일 수 있다. 그래요. 그 말하는 거지. 자, 난 내용 파악했어. 세 줄 있고 다음 장. Without shared understandings of tonal rhythmic systems and their socially related behaviors and uses. 까지가 without 미동구지. 여기까지만 해볼게. 자, tonal이라고 하면 톤 생각하면 되죠. 조의. 그래서 음적인 그리고 그러니까 음정 그리고 박자의 시스템과 그것들이 하는 사회적으로 연관된 어떤 행동과 사용들, 그치? 에 대한 공유된 이해가 없다. 여기까지가 하나로 말하자면 전부 다 지금 이거, 그다음에 이거 얘기가 같은 거라는 걸 알 수 있어. 같은 맥락이. 세 개를 지금 똑같은 말을 지금 다른 소리로 한 거야. 부연 설명하는 거야. 계속 내용이 심화되고 있어. 톤의 리드미크 시스템은 중요한 게 아니야. 이거는 뭐 말한 거야? 아까 말한 이런 거 말하는 거지. 그지?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도 알아야 되지만 정확하게는 사회적으로 연관된 행동과 사용. 이 음이 언제 쓰이나? 자동차 후진해. 됐어? 자, 그런 거에 대한 공유된 인식, 그러니까 공유된 이해가 없으면 음악은 이해가 안 된단 말이 오겠지. 이해가 안 될 거야. 그냥 무작위 소리 그 이상으로. 그 이상으로는
이해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렇게밖에 이해가 안 되는 적이죠. In short, 요약하면 음악이란 무엇이다. 아직 모르겠으니까 좀 더 읽어볼게요. The existence and continuance of musical practices depends on human transmission or various forms of informal and formal education that also matters of social musical practices. 여기 나온다. 자, 그래서 단어는 continuous는 뭐 지속성일 거고, 여기 transmission이라면 전승이란 뜻이고, 자, 그래서 이런 음악적인 관행의 존재와 지속성이라는 건 인간의 어떤 전승과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공식적일 수도 있고 비공식적일 수도 있는 그런 교육에 의존하더라 이 말이야. 까지 됐습니까? 정확하게는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문법까지 같이 보신다면 이거보다 이렇게 연결을 해주세요. 그런 다양한 형태, 왜냐면 됐다 하면 아니까. 자, 근데 이거는 또한 사회적 그리고 음악적인 활용의 문제이더라 이 말이야. 됐지? 다 똑같은 소리야. 이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 음악적, 사회적 활용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한 거예요. 맥락에서. 사회적인 어떤 맥락 안에서 음악적인 것으로 여겨지더라라는 말이야. 근데 그런 것들은 이런 음악의 반영이라는 거. 이럴 땐 이런 음악을 트는 거야. 뭐 예를 들어 그런 것들 있잖아. 그런 걸 어떻게 계속해서 존재하고 지속되는 거야? 인간을 통해서. 그치? 교육, 인간이 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인간의 전승. 똑같은 말이라고. 인간의 전승에서는 교육이니까. 그치? 자, 그러므로 musical values and meanings are not intrinsic. They are not fixed in sonic forms or captured in notated scores.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두 개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intrinsic, 본질적인 내재한 알 거고, 반대말 extrinsic, 이것도 알 거고, 그 다음에 notate라고 하면 악보에 기재하다라는 뜻이 있어. 자, 그래서요. 음악적인 가치와 의미라는 것 있잖아. 그 음악 안에 내재되어 있는 게 아니야. 그것들은 악보에 기재된 그러한 음표, 그러니까 혹은 그러니까 기재된 악보라고 할게요, 그냥. 기재된 악보 안에 고정되어 있는 음악적인 형태나 아니면은 sorry. 자, 이렇게 해야 되겠네. 그것들은 고정된 음악의 형태도 아니며 기재된 악보에 딱 붙잡혀 있는 것도 아니야. 아니다 이 말이야. 자, 그래서 그게 아니라 not a but B 정도 생각하면 돼. 이게 but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것들을 음악적인 가치라는 건 사회적으로 그 음에 부여가 되는 거야. 뭐에 따라서. 그 음악이 어떻게 사용되고 경험되고 이해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목적에 좋은 것으로, 그치? 다양한 목적에 좋은 것으로 장례식 때 싸이노를 틀었다가 싸대기 맞아요. 그치? 그러니까 다양한 목적. 그래서 다양한 목적에 좋은 것으로 장소곡 같은 게 있을 것 같아요. 그치? 결혼식에서 이별 노래 같은 거 부르면은 뭐 꺼져줄게 살살아 막 이런 거 불렀다가 이것도 안 되잖아. 그치? 그냥 바로 그 말이야. 개인적이고 사회적인 그런 삶에서 다양한 목적에 좋은 것으로 사용되고 경험되고 이해되는 소리요. 그치? 그 소리가 어떻게 그러느냐에 따라서 음악적인 가치가 소리에 부여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악보에 내재되어 있는 게 아니라. 자, 그러므로 and far from being strictly individual or imperial.
그리고 엄격하게 개인적이거나, 아니, 개인적이라고 하면 안 되고, 개별적이거나 아니면 내재되어 있다는 것과는 거리가 먼데 라는 말이에요. 개별적이라는 것의 반대말은 그래서 그러니까 사회나 어떤 맥락과 상관없는 이런 뜻일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리고 interior는 쉽게 이해가시죠? 아까 말한 intrinsic 어딨어? 이거랑 똑같은 말이지. 그지? 그거는 거리와 멀게 musical experiences are socially constructed and socially shared phenomena. 음악적인 경험이라는 건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거고 사회적으로 공유된 현상이다. 이걸 상당히 그래도 좀 되게 친절한 그림이에요. 똑같은 말을 계속 해주고 있거든. 그리고 음악적인 경험이라고 하는 거는 invariable, 뭐죠? 불변, 그러니까 변함없이 아주 다양한 차원을 포함하더라 이 말이야. 소위 말한 aesthetic, 미적인 그런 질을, 그 미적인 어떤 특성을 포함해서, 그렇지? 이건 뭐냐면 특정한 목소리, 그 다음에 악기, 상황, 그 다음에 장소, 과정, 사람들,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이 많은 차원들이다. 그치? 그럼 중요한 건 답을 알아봐야 되는데 아까 말한 여기가 포인트였어요. 사실 인간을 통해서 음악적인 관행이 존재하고 유지됐다. 이 말을 다른 인간에 의해서 다른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지다 라는 말을 찾을 수 있으면 답을 찾을 수 있었을 겁니다. 답이 이건지는 이해가 가죠? 근데 친절하진 않았어요, 손다지가. 맞았어요? 그래요. 오, 나이스. 좋아요. 나머지는 뭐, 안 해줘도 되죠? 해석 되지? 2, 3, 4, 5. 예, 자. 예술 그 자체의 개념을 위한 맥락과 관련 땡. 그지? 그 다음에 뇌와 청각 신경 땡. 그렇게 한 적 없어. 그 다음 소리가 만들어진 시스템에 진화적인 컨벤에 진화 얘기한 적 없어. 그지? 그 다음 structure environment structures environment by manufacturing 그러니까 소리를 가지고 물리적인 공간을 조작해서 한 적이 없어. 답은 1번밖에 없어. 갑니다. 이제 4번. 자, many of you will be familiar with the term pathogenesis 라고 해서 이제 처음부터 너희 그러는 거지. 놀리나? 첫 줄부터 C이야. 자, 너희들 중 많은 사람들은 pathogenesis라는 용어에 되게 친숙할 것이다. 읽기 싫어 벌써. 친숙하지 않거든. 자, 근데 병인론이거든. 병인론이 뭔지를 모르겠어. 짜증나. 이제 덮는 거지. 병인론이란 발병론이, 그러니까 병이 발생한, 병의 발생과 발병, 이란 뜻인데, 여기 좀 쓰고 갈게요. 그 밑에 또 이딴 단어가 나오거든요. 살루토제너시스. 이거는 건강 생성론. 병인론, 그러니까 파스토제너시스. 저 제너시스라는 단어는 알지? 차 이름이기도 하고. 제너레이트. 의 파생형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병의 발생, 질병의 발생을 연구하는 거. 이거는 병을 일으키는 요인이 아니라 건강을 지켜주는 요인에 초점을 맞추는 거. 그래서 이것 두 개는 서로 상반됩니다. 자, 그래서 너희는 병인론에 나는 너희들 자주는 병인론이라는 저 용어에 익숙할 건데
자, 참고 넘어가 봅시다. We use it quite often. 우리는 그것을 꽤 자주 사용한다 이 말이야. 어디에서? In the biomedical science. biomedical 뭐예요? 생명의학이요. 그지? 생명의학 과학이죠. 자주 사용한대. To refer to the processes by which disease develops. 자, 질병이 발생하는 과정을 언급하기 위해서. 뭘 포함해서? 어떤 요소들을 포함해서. That contribute to its progression 이라고 나왔습니다. progress가 진보하다, 진행하다 이런 말이잖아. 그러니까 그 질병이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돼? 발전해 나가는, 그러니까 발전해 나가는 질병이 생성돼서 점차 진행해 나가는 그거에 기여하는 그런 요소들을 다 포함해. 질병이 발생하는 과정을 언급하기 위해서 우리는 저 패소저너시스를 사용한대. 근데 이 단어는 있잖아. 그리스 용어의 패서스. 이게 뭐냐면 suffering disease를 의미하는 거야. 그지? 그리고 genesis, origin이라는 거에서 왔대. 자, 그래서 the lesser known term, salutogenesis. 자, 좀 덜 알려진 용어. 건강 생존론이라는 거는 라틴어 헬스와 또다시 그리스 제너시스 아까 뭐였지? 기원. 그치? 그거로부터 왔대. 그리고 질문을 제기한다. 그치? 아까 질문을 제기합니다. 무슨 질문을 제기를 하냐면 우리가 더 건강해지는 쪽으로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제기합니다. 자, 그래서 병인론과 건강생성론이라는 건 하나의 똑같은 그 동전의 양쪽 면이다 이거야. 앞뒤와 같다 이 말이죠. 자, 근데 sadly, 슬프게도 much of our modern day medicine is focused on the pathogenic model이라고 나와 있네. 하지만 슬프게도 많은 우리의 현대의학은 병인론의 모델에 초점을 맞추고 있대. 그래서 이거는 emphasis on all the scary illnesses and diseases that can wait us if we don't take good care of ourselves and sometimes even if we do 라고 나와 있어. 뭐예요? 자, 그래서 봅시다. 이 병인론 모델이라고 하는 거는 부연 설명하자면 모든 무서운 질병 할게요. 그냥 질병에 대해 강조를 하는 거죠. 저기에 초점을 맞춘 거죠. 근데 이런 무서운 질병들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잘 돌보지 않는다면 심지어는 우리가 그렇게 우리 스스로를 잘 돌본다 할지라도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수 있는 질병들인 거죠. 자, 그래서요. It is easier to conceptualize a disease state than a healthy state of an individual. 자, 그래서 conceptualize, 개념화하다. 자, 그래서 한 개인의 건강한 상태보다 그 질병의 상태를 개념화하는 게 훨씬 더 쉽다 이 말이지. 그렇겠지? 너 내가 얼마나 건강한가? 어렵다고 이거는. 됐어? 무엇의 기준을 맞춰야 될지를 잘 모르겠다고. 근데 내가 어떤 질병에 걸렸어.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손목이 나갔거든? 그러니까 이 손목이 나간 상태를 개념화하는 거 되게 쉽다 이 말이지. 쉽게 말하면. 자, we know. 우리는 알아요. That disease is caused by the presence of an insert that can be genetic, environmental, or caused by a decline in normal physiological function, such as during aging.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질병이라는 게 insert라고 하면 손상이에요. 유전적일 수도 있고 환경적일 수도 있는 그러한 손상, 신체적 손상의 존재에 의해서 약이 된다.
라는 걸 압니다. 아니면 그냥 평범한 생리적인 기능의 감소에 의해서 약이 되기도 하죠. 노화의 과정. 그러니까 노화 동안의 처럼, 나이가 들면서처럼. That is a health on the other hand. Seems to be more metaphysical. 그래서 내가 그때 물어봤던 거야. 형이상학이 뭔지 알아? 그치? 설명을 해놨어요. 쉽게 말해서 딱 이거 경험할 수 없는 을 연구하는 사람 이름 무엇이다. 남녀간의 우정은 가능할까? 이런 게 형이상학. 쉽게 말하자. 반대말이 뭘까? 피지컬이요. 형이하학이라는 거는 영어로 하면 그냥 피지컬, 물리지. 잡을 수 있는 거,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거를 연구하는 거. 인간은 태어날 때 선한가 악한가. 딱 아까 패러다임처럼 저것도 개념 잡아주면 비문학에서 하도 많이 나와요. 자, 그래서 질병은 이것 때문에 약이 되는 거야. 이것 때문에 약이 되는 거야. 라고 우리가 뭐 하기가 쉽다고? 컨셉츄얼라이즈 하기가 쉽다고. 근데 반면에 건강이라는 건 좀 더 형이상학적인 것처럼 보인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소위 건강한 상태를 말하는 거지. 자, 그래서 질병의 부재로서 질병의 부재, 그러니까 질병이 없으면 건강이라는 건 다소 수동적이다. 자, 답을 찾기가 어려우실 텐데 수동적인 거의 반대말은 능동적인 건데 왜 수동적이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질병이 없는 것으로서 질병의 부재로서라고 했잖아요. 건강이라는 건 건강하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아까 쌤이 물어봤죠. 너 쌤이 건강한 거 같네. 건강한 거 같아. 왜? 왜라고 물어봐. 왜? 그렇게 생겼어요, 빼고. 그렇게 생겼어요는 빼고. 자, 나 왜 건강한 거 같아? 너 이렇게 말해. 그치? 네가 방금 말한 거 아픈 거 같지가 않아서. 근데 이거가 없다고 생각하면 애매한 거야. 진짜 애매한 거야. 그래서 얘가 없으면 수동적이다. 자, 누가 있어야만 수동적이라는 말은 누군가 개입을 해야만 움직이는 게 수동적이다. 그치? 능동적인 거는 누가 있든 말든 그냥 지가 하는 거가 능동적인 거야. 그치? 근데 얘는 얘가 있어야 돼. 얘가 있어야만 그러니까 얘의 유무가 있어야만, 질병이 있어야만 건강한 게 아니라, 제일 존재가 있어야만 건강한 것 같아, 안 건강한 것 같아라고 말할 수 있다는 면에서 파시브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어디서 잘 올라왔어요. 지금 잘 오려와서 딱 저기 이런 건 잘 만든 문제가. 이해는 가시죠? 우리 답이 2번이지. 이제 다 끝나죠. 자, survivorship bias shows us that we blank라고 나와 있어. If we fail to consider the wider context. 생존 편향이라는 게 나오는데 생존 편향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나 혹시 그 비행기 나오지 않을까요? 예전에 나온 적이 있어요. 똑같은 얘기가 어디선가 나온 적이 있어. 기억나요 혹시? 내가 어디서 했더라 이거? 모의고사였나? 아무튼 생존 편향이라는 건 뭐를 우리에게 보여주냐면 우리가 좀 더 큰 맥락을 고려하는 걸 실패한다면
배절하다는 걸 보여줍니다. 자, 가장 잘 알려진 사례는 제2차 세계대전의 역사로부터이다. 그게 전쟁 얘기인지도 몰랐어. 그러니까 비행기 얘기만 했었지 그 질문에서 2차 세계대전이라는 얘기를 알게 되네요. 그런데 그때 British RAF라고 하면은 뭐예요? 영국 공군이에요. 오케이? Royal Air Force. 자, 그래서 영국 공군 비행기가 뭐 하고 있었냐면 독일로부터 폭격 비행, run이 여기서 비행 운항이라는 뜻이거든. 폭격을 한 다음 돌아오고 있었어. 그치? 돌아오고 있었던 그 영국 비행기가 were thought to be the most vulnerable in the areas where they were observed to be hit most often. 이라고 나왔습니다. 어디였냐면 around the wingtips, rare tail assemblies and the center of the plane이라고 나와있어요. 다시요, 독일 제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의 폭격을 마치고 회항 중이었던 영국 공군 비행기는 어떤 영역에 있어서 가장 취약하다고 여겨졌대요. 어떤 영역이었냐면 비행기들이 가장 많이 맞았다고. 총알 같은 거를 가장 많이 맞았다고 관찰이 되었던 부분이 취약하다고 가장 취약하구나 라고 생각이 됐다. 그게 어디였냐면 윙팁이니까 날개 끝부분, 그 다음에 이거 레어인 거 알죠? 레어미러라고 하면 백미러거든요. 후방을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후방에 있는 꼬리 부분의 어셈블리, 그 부품, 그리고 비행기의 중심 부분. 됐어? 여기가 가장 그러니까 폭격이라고 하면 좀 그런가? 그러니까 총알이 맞은 흔적이 가장 많아 보였대. 그래서 여기가 이 비행기 중에 가장 취약하구나라는 생각을 했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But that was merely a subset of all the planes sent out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subset은 일부라는 뜻이고요. 하지만 그거는 있잖아. 보내준 비행기, 그 모든 비행기에 그저 일부에 불과했다 이 말이야. The ones that had failed to return have been fatally hit in the more vital areas of the plane, engines, cockpit, and fuel tanks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돌아오는데 실패한 비행기들은 좀 더 핵심적인 부분, 비행기의 그 가장 더 중요한 부분들에 아주 치명적으로 폭격을 당했어요. 그치? 거기를 맞았대. 어디? 엔진이랑 조종석이랑 그 다음에 연료 탱크. 이런 데가 그러니까 이런 데를 맞은 비행기는 돌아오질 못한 거예요. 근데 저기 꼬리나 뭐 이딴 데를 맞은 애들은 돌아올 수 있었던 거예요. 여기까지 하면 생존 편향이 뭐예요? 생존 편향이 뭘까요? 생존이라고 하는 거 비행기에서 생존이에요. 돌아온 비행기에서 눈에 보이는 폭격 흔적만 보고 편향돼서 여기가 제일 취약한 부분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현상이에요. 이게 생존 편향이에요. 됐어요? 눈에 안 보이는 못 돌아온 비행기를 찾아봤어야 되는데 돌아온 거 내가 볼 수 있는 것만 보고 생각하는 거. 이걸 생존 편향이라고 합니다. 2번 나왔으니까 이 정도는 상식적인 수준에서 좀 기억을 해두면 나중에 이거 나오면 반가워. 그렇게 반가울 수도 있어. 그치? 아싸 아는 내용이다. 술술 읽기. 자, 봅시다. They didn't see those because they never returned. 자, 그것들은 절대 돌아오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볼 수가 없었다. 이거들이 같은 거고 그 사람이에요. 자, what survived to return. 자, 돌아오는데 성공한 것 혹은 그러니까 돌아오는 거에 성공한 것 정도로 번역을 하세요. 생존은
해서 돌아온 거 막 이러면 좀 그러니까. 하여튼 돌아오는데 성공한 거는 그저 덜 중요한 부분에 맞았던 거고, 그래서 있잖아. 그러한 영역들을 강화하는 것은 처음에 제안했던 것처럼, 됐지? 이거는 아주 비극적인 실수였다 이 말이에요. 그죠? 단지 덜 중요한 비행기의 부분을 보호를 하는 거죠. 뭘 하면서? 치명적인, 치명적인 거다. 정말 중요한 부분은 어떻게? 팀들에게 남겨두면서. 그래서 이거는 뭐를 보여주냐면, 그죠? 우리가 쉽게, 우리가 얼마나 쉽게, 때때로 우리 스스로를 어리석게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를 속이는지, 혹은 뭐 어리석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사고에 있어서 좀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하지 못한다면, 그렇지? 그래서 무언가에 얘도 3다지가 어려웠어. 그러니까 내용은 쉬워도 3다지가 난이도가 좀 있는 편이었어. 비행기에서 오케이? 존재하는 눈에 보이는 폭격 흔적. 그 다음에 똑같은 말이에요. 아무튼 폭격 흔적에 의해서 속임 방식. 이 말고는 답이 없었어요. 오케이? 그리고 나 잘하면 할 수 있겠니? 아니야. 순서부터는 좀 쉬었다 합시다.